이번에는 우리가 화면 구성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화면 구성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수정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인터넷 권한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use permission, 그 다음에 인터넷, 엔터, 슬래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인터넷 권한, 우리가 단말 등록을 할 때도 그렇고, 메시지, 전송, 자, 수신, 다 마찬가지죠? 자, 인터넷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자, 1, 2, 3, 4단계 전부 다 쓰니까요. 인터넷 권한을 미리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 쪽으로 갑니다.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디자인 탭에서 자, 기본적인 화면이 보이겠죠. 일단 최상위 레이아웃을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3분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죠? 텍스트 탭을 누른 다음에 자, 리니어 레이아웃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당장 사용하지 않는 속성은 일단 삭제를 해보고요. 그러면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만 남기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 추가하면 되겠죠. 자, 버티컬이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하고요. 안에 텍스트 뷰는 삭제를 합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세로 방향으로 3분할을 할 거니까 위드스는 매치 페런트, 하이트는 0dp 해서 전부 다 여유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해서 1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일단 레이아웃 웨이트가 들어가니까 화면 분할을 할 준비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추가했고요. 두 번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넣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세 번째에는 우리가 로그식으로 한번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스크롤 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스크롤 뷰 엔터 매치 페런트 자, 이렇게 하고요. 스크롤 뷰 안에다가 텍스트 뷰 하나만 넣어서 자, 거기에다가 로그식으로 글자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라고 하고 엔터 매치 페런트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뷰에는 안드로이드 땡땡 id라고 해서 자, at 플러스 id 슬래시 자, 로그 아웃풋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d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디자인 탭으로 와봅니다. 우리가 색상을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디자인 탭이 훨씬 나을 테니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을 해서 배경색을 넣어주고 그래서 구분을 좀 해볼게요. View All Properties 오른쪽에서 누르고요. 자, 백그라운드 속성을 찾아서 땡땡땡 그 다음에 여기에 자, 파란색 계열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파란색 계열, 두 번째는 뭐 노란색 계열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겠죠. 자, 밝은 파란색. 자, 두 번째 엄청 밝진 않네요. 자, 두 번째는 자, 컬러 눌러서 자, 오렌지색. 자, 세 번째는 자, 이걸 눌러서 자, 컬러 그 다음에 보라색 계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오케이 눌러주죠. 자, 요런 형태가 됐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자, 로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글자가 너무 작다 싶으면 자, 텍스트 사이즈만 좀 조정을 해줍니다. 텍스트 사이즈를 24dp 정도 이렇게 넣어서 약간 크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 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얘가 받는 단말 쪽에 표시를 한번 해줄 거고요. 자, 이거는 보내는 단말 쪽 기능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게 위쪽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저기 컴포넌트 트리 쪽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뷰에는 자, 글자가 저렇게 보이죠? 어쨌든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30dp까지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받는 단말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자, 알려줍니다. 자, 텍스트 속성을 보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나가야 되네요. 자, 이게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받는 단말 쪽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보내는 단말 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자, 마찬가지로 텍스트 뷰를 먼저 추가를 해야겠네요.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택을 해서 보내는 단말 쪽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데 와서, 마찬가지로 30dp로 크기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자, 받는 단말 쪽에는 여기다가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나중에 글자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텍스트 뷰 같은 걸 하나 추가하셔도 되겠죠? 자, 뭐, 에디트 텍스트를 추가해서 거기다가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다가, 자, 텍스트 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게 허리젠틀 방향으로 돼 있죠? 자, 허리젠틀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이 방향을 버티컬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해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안 하면 내부적으로 그냥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놨죠. 근데 어쨌든, 자, 웬만하면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필수 속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를 보면, 자, 받는 단말 쪽 요 밑에, 자, 받은 데이터를 표시를 하겠죠? 얘가. 자, 여기서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받는 단말 쪽이 뭐 너무 크게 돼 있네요. 그죠? 이거를 원본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텍스트 눌러서, 자, 받는 단말 쪽, 이렇게 보니까 레이아웃 웨이트가 지정이 됐어요. 자, 이거는 빼봅니다. 이렇게 빼보고요. 자, 여기도 레이아웃 웨이트를 빼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와보면, 자, 요런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받은 데이터를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텍스트에는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자, 위아래 공간을 좀 떨어뜨려 주겠다. 그러면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거에서 레이아웃 마진 탑이라고 하는 거를 10dp 정도 떨어뜨려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약간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조금 더 커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24dp 정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텍스트 컬러도 한번 바꿔보죠. 텍스트 컬러도 파란색 계열이니까 눈에 잘 띄도록 자, 컬러 액센트 같은 이런 색상으로 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4단계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 표시를 해줄 거고요. 자,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쪽입니다. 자, 보내는 쪽에서는 자,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는 버튼 하나와 입력 상자 하나가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아래쪽에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텍스트 뷰 3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 하나와 입력 상자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자, 버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자, 입력 상자라고 하는 거 텍스트 눌러서 여기 있는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버튼 다음에 추가를 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버튼은 글자를 자, 여기에 View Pure Properties 아래쪽에 이거 눌러서 다시 돌아오고 자, 전송 이렇게 해보자. 3단계를 위해서 이거를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속성에서 보면 자동으로 웨이트가 추가가 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도 레이아웃 웨이트가 있죠? 자, 이거를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레이아웃 웨이트를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로 와서 에디트 텍스트의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패런트를 해주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입력 상자에는 아무런 값도 입력이 안 되도록 또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글자를 미리 넣어 놓을까요? 자, 이렇게 글자를 미리 넣어서 자, 여기서 받아서 보내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력 상자는 자, 데이터 인풋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면 찾기가 쉽겠죠. 그리고 버튼은 자, 버튼 2라고 되어 있는데요.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받는 쪽은 자, 뭐예요? 데이터 아웃풋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런 아이디를 한번 각각 부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로 가서 main activity.java가 되겠죠? 여기 가서 일단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할당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텍스트 뷰 중에서 자, 로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로그식으로 글자를 뿌리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상자, 에디트 텍스트가 있는데 데이터 인풋이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중에 자, 데이터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 자, 로그 아웃풋부터 찾아볼까요? 로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뷰
자, find view by id, r.id. log outpu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인풋이 되겠죠. 데이터 인풋이라고 하는 거 edit text find view by id, r.id. 데이터 인풋. 그 다음에 데이터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자, 텍스트 뷰라고 하고요. find view by id, r.id. 데이터 아웃풋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개를 각각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능을 붙여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1단계부터 이제 차례대로 기능을 붙여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 있다가 기능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